네, 안녕하세요. 설월기입니다. 오늘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이 계신데, 링링코님님이라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좀 굉장히 지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인데, 별거 아닌 영상에 또 이렇게 멤버십 가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계속해서 좀 멤버십 유지해주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또 열심히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투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속적인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채권 시장을 보면은 미국 10년물 금리가 4.1% 정도이고 30년물이 4.7%로 불과 한두 달 전에 10년물이 4.5%였고 30년물이 5%에서 내려온 걸 생각해 보면 지속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금리 인하 압박과 몇 명의 연준 의사 중에 초비둘기 인사들이 들어가면서 앞으로 기준금리를 적어도 1.5%까지 낮추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은 앞으로 오는 26년도에 낮은 금리로 미국 경기의 성장을 유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원유 가격을 보면은 WTI 기준으로 60불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데 조금 더 떨어지게 되면 50불대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로써 석유 가격에 의한 인플레이션 압박은 많이 괜찮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2025년 현재 전 세계 금융시장은 구조적인 변곡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면서 안전자산의 대명사로 불리던 국채시장이 지속적인 매도 압력이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유럽,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 채권금리는 역사적으로 지금 높은 수준까지 상승해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국채도 10년물 기준으로 어느새 3%를 목전에 두고 있고 경기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채를 남발하는 것을 보면 채권 수급에서 공급이 많고 수요가 적은 것이 경기 침체에 의한 채권 가격에 영향을 주로 미치는 펀더멘탈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금리가 오르면서 채권 가격은 반대로 추락하는 거고요. 또 어제 시장을 생각해 보면은 원자재 시장에서는 금과 은을 중심으로 기금속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전통적 자산 매분 원리를 흔들고 있어요. 이는 단순한 금융시장의 일시적 변동이 아니라 글로벌 자산 가격 재편과 화폐 신뢰 체계의 균열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채권을 좀 담고 있긴 한데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크레딧 문제가 나온다면 앞으로 채권 시장으로 돈이 다시 몰려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일부는 보험성으로 미국채나 한국채를 계속 보유하고 있긴 합니다. 일단 그럼에도 저는 신채권왕이라고 불리는 건들락의 말이 계속 맞아 들어간다는 생각도 들어서 금과 은 같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수혜를 보는 자산들을 계속 모아가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의 구조적인 약세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보고 고금리가 장기화될 것 같다는 시장 상황의 반영인 것 같고요. 과거에는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금리를 인하하면 국채 수익률은 떨어지고 채권 가격은 상승하는 사이클이 반복되었고요. 그러나 지금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구조화되면서 금리 인하 여력이 제한적입니다. 에너지 가격 불안과 공급망 재편 비용과 탈세계화에 따른 생산비 증가 등이 인플레이션을 고착화시키고 있고 또 과도한 재정 적자가 계속 채권 랠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정부는 팬데믹 시기에 풀었던 막대한 유동성을 여전히 소화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방비나 복지 지출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있습니다. 국채 발행량이 폭증하면서 채권 수급 불균형은 심화되고요. 결국 채권 가격은 하락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안전자산이라는 믿음에 기반에 거래되는 채권이지만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면 실질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전락하고요. 투자자들은 달러나 원화 같은 명목 화폐의 가치에 대한 불신을 확대하면서 채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금과 은의 가격 폭등을 살펴보면은 금과 은은 대표적인 실물 자산으로 통화 가치가 하락할 때 자산 보전 수단으로 선택됩니다. 달러의 약세 가능성과 세계 각국의 재정 불안은 귀금속 수요를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갈등이나 대만 해협 불안 등은 원자재 수급을 흔들 뿐만 아니라 투자 심리를 불안하게 하고요. 안전자산으로서의 금과 은의 매력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은은 전자 태양광 패널이랑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산업 수요와 맞물리고 있고 단순한 화폐적 금속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가격 상승을 구조적으로 뒷받침하는 요인이고요. 원자재 시장이 급등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한 압박이 또 나올 수가 있는데 주식과 원자재 채권 시장이 서로 맞물린다면 채권 시장이 약세라는 것은 곧 금리가 높다는 의미가 되겠죠. 금리 상승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증가시키고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특히 성장주나 고평가된 기술주는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투자자들은 기존의 60대 40
이 주식이나 채권 포트폴리오의 전략에서 벗어나서 기금속과 원자재와 실물 자산의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게 자산 배분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하고 장기적으로는 금융시장의 구조적 리스크를 줄이는 대신에 변동성을 확대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채권금리 급등은 달러 강세를 촉발할 수 있고 이는 또 신흥국 외환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죠. 자본 유출과 통화가치 하락이 반복하면서 신흥국 증시와 채권시장도 불안정성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앞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원자재 특히 금과 은이 적어도 4배에서 5배 정도 급등할 거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지속적인 채권시장 붕괴와 금은 폭등은 단순한 투자 포트폴리오의 조정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는 법정화폐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반영합니다. 세계는 이미 달러 중심 국제 통화 체제의 균열을 목격하고 있고 달러 패권 약화는 금과 은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 부각되면서 달러의 상대적 지위는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또한 다극화 금융 질서를 보면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 등이 금 보유량을 확대하면서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글로벌 금융 블록을 형성할 조짐이죠. 이는 자산가치 측정 기준의 변화를 함의하는데 과거에는 달러 기준이 보편적이었으나 향후에는 원자재와 기금속 기준의 가치 측정 방식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970년도를 생각해보면 채권을 가진 사람들은 가난해졌고 원자재를 가진 사람들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일단 더 이상 국채가 무조건적인 안전한 자산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실질 수익률을 감안할 때 채권 투자만으로 포트폴리오를 방어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금과 은과 원자재 ETF나 실물 금속과 인프라 자산 등으로 자산 다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단기 가격 변동성은 크지만 장기적으로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해지 수단이 되고요. 아이러니하게도 불안한 시기일수록 단기적으로는 현금의 가치가 또 강화되는데 따라서 일정 비율의 현금을 또 보유하면 기회를 기다리는 전략도 올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채권시장의 붕괴와 금은 가격 폭등은 단순한 금융시장 이슈가 아니라 국제 금융질서의 근본적 전환 신호라고 보고 있고 채권은 더 이상 무위험 자산이 아닌 것 같고 금과 은은 단순한 안전자산을 넘어서 화폐 신뢰의 붕괴에 대한 대체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에게도 중대한 함의를 지니고요. 더 이상 과거처럼 주식과 채권만으로 충분하다는 접근은 위험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자산 배분 패러다임 속에서 살아가야 하고요. 금과 은과 그리고 원자재는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니라 새로운 금융 질서의 기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자산시장은 채권시장의 붕괴와 원자재 기금속의 부상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흐름을 인식하고 준비하는 것이 개인과 국가 모두에게 중요한 생존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채권에 대한 비관적인 시선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에는 채권이 강세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에 보험성으로 채권을 비중을 들고 가는 것은 이미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